나 열심히 살았는데 일도 열심히 했고 비용보다 매출이 더 컸고 그러면 더 사업에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장사를 할수록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마 이걸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 남는 돈이 더 풍부해질 것 같잖아요. 사실은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를 하자면 같은 영양소를 섭취를 해도 성장기인 15살은 살이 덜 찌고 성장이 멈춘 40대는 살이 더 찔 수 있어요. 성장기일수록 영양소 축적은 잘 안 되겠죠. 회사도 똑같아요. 열심히 빡세게 일하는 회사는 잘 성장 중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내부에 남는 돈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잘 나가려는 회사일수록 비용이 쪼달리고 여기서 새는 돈을 저기서 돌려먹고 현금이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 관리 못하면 장사를 하고도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럼 이런 문제를 미리 어떻게 방지할까요? 저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재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을 수많은 기업들에게 제공해 보았어요. 성장을 하고도 회사에 현금을 잘 남기는 핵심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엄청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시고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3가지 전략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팔고도 이상하게 돈은 안 남는 억울한 일은 없어지게 되죠. 첫 번째, 손익계산서의 함정 피하기. 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장부상으론 1억이나 이익이 났다는데 왜 내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까? 이거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겠지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칩시다. 500만 원을 이자로 갚아야 된다고 해볼게요. 대출을 갚을 때 이자인 500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500만 원만큼의 이익이 줄어든 걸로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그만큼 덜 낼 수 있겠죠? 근데 1억 원을 원금 상환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1억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장사가 잘 돼서 은행에 1억을 잘 갚았어요. 이제 나에게는 1억이 없어요. 근데 세금은 1억이 있을 때처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됐는데 정작 돈은 나에게 없는데 세금은 또 내야 되니까 뭐야?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나는 왜 돈이 쪼달리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가상 예시일 뿐이고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손익계산서상으로 나오는 숫자와 실제 회사의 현금 상황은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세세한 현금 흐름을 항목별로 다 파악해서 미리 캐치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할 목돈이 갑자기 막 빠져나가죠. 이런 걸 미리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그건 뒤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다음으로 2번째, 성장의 역설을 대비하셔야 돼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주문이 2배로 늘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하지만 주문을 맞추려면 원재료도 2배로 사야 하고 직원도 더 뽑아야 하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주문 대금이 한 방에 미리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받은 주문을 당장 처리하려면 지금 없는 돈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삐끗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주문은 받았는데 돈을 못 끌어오면 어쩔 거예요? 매출을 내고도 일을 못 쳐내서 망하거나 직원 월급이 밀려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장을 해서 망하는 성장의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문을 많이 받아도 회사 자체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 구조를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런 구조를 미리 어떻게 만드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줘라. 이 정책이 시행 가능하도록 거래처들과 협상하는 방안도 있고요. 결제 날짜를 조절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같은 매출을 내고도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 현금이 더 쌓입니다. 나중에 갑자기 회사가 급성장해도 돈이 없어서 문제를 겪을 일은 거의 없어져요. 3번째,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님을 제발 기억하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통장에 110만 원이 들어오면 아싸 110만 원 벌었다 하고 이 돈을 전부 운영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중 10만 원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예수금, 즉 남의 돈입니다. 나중에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이죠. 이걸 내 돈인 줄 알고 다 써버리니까 나중에 부가세 신고 기간만 되면 낼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알아보거나 심지어 부가세를 늦게 내서 가산세를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현금이 입금되는 즉시 부가세 10%는 별도의 세금 통장으로 이체해버리세요. 아예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없는 돈 취급을 해야 돼요. 자, 손익계산서의 함정 피하기, 성장의 역설 대비하기, 부가세 미리 파악, 이 3가지를 다 잘하면 매출은 잘 났는데 이상하게 회사에 돈이 없는 상황은 거의 다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3가지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엑셀 쫙 펴놓고 키보드 두드리고 계시겠어요? 그렇게 한가한 대표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럼 세무사한테 맡긴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세세하게 다 관리해주는 세무사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재무팀원을 따로 뽑을까요? 그것도 월급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현금 흐름 관리 템플릿을 무료로 드릴게요. 참고로 예전에 돈을 받고 기업들에게
기업들에게 제공했던 템플릿 중 일부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사에 적용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을 개선시켰던 그 템플릿이죠. 이 템플릿만 있으면 손익계산서의 함정을 피하고 성장의 역설에 대비할 현금을 미리 관리하고 부가세를 미리 파악하기 전부 한 방에 매우 쉽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공짜로 줘?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회사가 망하는 게 아이템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도 단지 현금 흐름 관리를 못해서 흑자 부도를 맞고 사라지는 사업체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그런 억울한 일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포한다고 제가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예전에 열심히 만든 거긴 하지만 더 좋은 버전을 이미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 매출을 당장 눈에 띄게 높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새는 돈을 막아서 이익을 눈에 띄게 높이는 건 생각보다 할만해요. 과장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템플릿만 잘 사용하셔도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 회사의 진짜 현금 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인 사람들끼리 좋은 통찰을 나눌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